1994년 10월 31일 서울지방법원.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한 청년은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판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들처럼 다리가 풀리거나 울부짖으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입술을 비틀며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단죄하기에 앞서 썩어빠진 사회 지도층이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지구 블랙박스. 당신이 몰랐던 세상의 이면. 지존파.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기괴하고 충격적이었던 살인 제국. 사건의 시작점은 전남 영광군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김기환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의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는 칭찬을 들었지만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며 그의 얇은 보호막은 완벽하게 찢겨나갔습니다. 김기환은 펜 대신 건설 현장에 거친 쇠파이프를 잡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피땀 흘려 번 돈을 고향에 보냈고 먼지투성이 방에서 검정고시 책을 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거대한 현실의 벽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도박판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탁한 공기 속에서 자신과 완벽하게 똑같은 냄새를 풍기는 청년들을 만납니다. 가난에 짓눌린 자들, 사회를 향한 맹목적인 분노로 가득 찬 자들. 그들은 서로의 절망을 알아봤고 하나의 끔찍한 교리를 세웁니다. 가진 자들의 피를 말려 10억을 모은다. 조직원은 총 6명,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두목 김기환 아래 모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야망이라는 뜻의 마스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들을 경찰이 붙여준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지존파.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첫 번째 사륙이 시작됩니다. 1993년 7월 어느 밤 충남 논산의 인적 없는 버스 정류장. 23세의 은행원 최미자 씨가 홀로 퇴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지존파가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 씨를 야산으로 짐짝처럼 끌고 갔습니다. 두목 김기환은 벌벌 떠는 조직원들 앞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범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유층을 향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원 전원을 살인에 가담시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게 묶어두려는 피해 연대이자 잔혹한 살인 연습이었습니다. 같은 해 8월, 이번엔 이탈을 시도한 내부 조직원 한 명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배신한 자는 지옥까지 쫓아가 죽인다. 두목의 그 말은 결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훗날 이들의 아지트를 급습했을 때 지하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빛이 완벽하게 차단된 철창 감금실, 그리고 사람의 뼈를 흔적도 없이 태워버릴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대형 화덕. 그곳은 애초부터 사람을 사냥해 가두고 도축하여 연기로 날려보내기 위해 지어진 완벽한 살인 공장이었습니다. 1994년 6월, 두목 김기환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하지만 지옥의 톱니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목은 면회실의 유리창 너머로 암호를 섞어 살인 지시를 내렸고 조직원들은 맹목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1994년 9월, 새벽 3시의 짙은 어둠 속 경기도 양수리 국도변, 고급 그랜저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운전석에는 밴드마스터 36세 이종원 씨, 조수석에는 동료 27세 이선영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지존파는 차량 2대를 이용해 그랜저의 앞뒤를 완벽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가스총이 발사됐고 두 사람은 아지트의 차가운 지하 감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틀 뒤 이종원 씨는 잔혹하게 살해당했고 시 씨는 음주 교통사고로 위장되어 전북의 한 계곡에 버려졌습니다. 살인 기계가 된 그들은 불과 닷새 뒤 다시 도로 위로 나섭니다. 1994년 9월 13일 경기도 성남 인근. 이번 타겟은 성묘를 마치고 귀가하던 소윤호 씨 부부였습니다. 부부는 끝내 아지트의 차가운 바닥에서 살해됐고 소각로의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존파는 가진 자들을 응징하겠다며 사회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찢겨나간 피해자들의 실제 프로파일을 들여다보면 끔찍한 모순이 발견됩니다. 1차 피해자 최미자 씨, 평범한 20대 은행원. 2차 피해자 이종원 씨,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중고 그랜저를 막 구입했던 밴드마스터. 3차 피해자 소윤호 씨 부부, 빚을 내가며 적자투성이 중소기업을 간신히 꾸려가던 소상공인. 이들은 부유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현대백화점 직원이 빼돌려 그들에게 넘어갔던 1200명의 진짜 부유층 명단. 하지만 경찰이 아지트를 덮쳤을 때 그 명단은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인 채 고스란히 발견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진짜 VIP도 그 명단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1994년 9월 16일 지옥 같은 아지트에 감금돼 있던 생존자 이선영 씨가 기적적으로 탈출합니다. 사흘 뒤인 9월 19일 무장 경찰이 영광군의 분홍색 아지트를 급습해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굳게 닫힌 문이 열렸을 때 경찰이 마주한 현장은 공식 기록조차 묘사하기를 주저할 만큼 압도적인 지옥이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31일 6명 전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5년 11월 2일 이들에 대한 사형이 일제히 집행되며 지존파는 형장의 이슬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 기계들은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존파 사건 직후 이들을 맹목적으로 모방한 막가파가 등장하며 범죄의 바이러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구 블랙박스의 기록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다음 기록을 여는 열쇠입니다.